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절대값을 포함한 삼각함수. 우리가 저 삼각함수 파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본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함수한테 절대값을 씌우는 행위는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중에서 특징이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놨던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지금쯤 왔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까 봐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우리가 절대값을 어디에 씌웁니까? 절대값을 취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x 자리에다 절대값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었지.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통칭해서 y는 f 그리고 x 자리가 절대값으로 바뀐 절대값 x 이렇게 변형이 된 모습이야. 현재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x 자리를 절대값 x로 바꿔라 라는 것이고 너희는 이것을 본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정하겠지만 1학년 때 언제 이것이 등장한 적이 있었었냐면 2차 함수에서 등장한 적이 있었었어. 기억나시니? 그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건 잠깐 쓰지만 그냥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플러스 3 이따위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오케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더 추가시켰었냐면 절대값 x를 제곱한 값이나 x를 제곱한 값의 절대값을 취한 값이나 그냥 x 제곱이나 다 똑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여기 있는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스스로 바꿔내시고 그러면 모든 x자리가 절대값 x로 바뀌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절대값 x를 취하라고 어쩌고저쩌고 문제를 풀어갔던 유형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등장을 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쯤은 잊을 때가 됐으니까 그죠? 예. 잊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떠올릴 때가 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시 떠올리면 되는 거죠. 삼각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x자리를 절대값 x로 바꿔보는 행위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삼각함수가 총 3가지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한테 절대값을 바꿔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y는 사인. 자, 원래 내가 그렸던 그래프는 y는 사인 x 그래프인데 이번엔 사인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려보려고요. 자, 혹시 그렸던 방법도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리냐면요. 절대값이 등장하면 항상 핵심이 절대값 기호가 등장하면 항상 핵심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양수면 그냥 나와 음수면 부호 바꿔서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현재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x니까 x가 0보다 클 때에는 그냥 나올 것이고 x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부호를 바꿔서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는 큰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좌표 평면 위에 사인 x를 그리긴 할 건데 오케이? x가 0보다 큰 구간은 1, 4분면 오른쪽이잖아. y축 오른쪽. 자, 이 구간에서 그냥 사인 x를 자체를 그냥 그리시면 되는 거고 반대쪽으로 오케이? y축의 왼쪽으로는 사인 x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부호 바꿔서 나왔을 테니까 사인 마이너스 x를 그리셔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아까도 생각해 볼래? 사인 마이너스 x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기 때문에 어디 대칭 이동하라? y축 대칭 이동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지. 따라서 우리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를 그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 구간을 그리고 그거를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려봤더니 이 함수는 자, 뭐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릴게. 자,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구조 갖고 있을 건데 현재 이 그래프가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바뀌게 돼. 그러면서 사인 함수의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인 주기가 사라져 버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인은 원래 기함수였었는데 즉 원점 대칭 함수였었는데 이 함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점 대칭이 아니라 y축 대칭 함수가 되겠죠. 여기까지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보시면 최대값은 당연히 1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도 뭐 그래프상에서 금방 확인이 되는 거니까 뭐 쉽게 읽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y는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절대값 x를 그려보려 하는데 선생님 방금 전에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원칙적으로는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를 구분해서 그려야 되지만 이걸 빠르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 순간을 그려놓고 대치 이동시켜라라는 얘기지.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x니까 나는 x가 0보다 큰 순간만 그리고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든 똑같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y축 대치 이동하겠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려보시면 원래 코사인 함수는요 1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이걸 y축 대치도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죠. 이거 뭐야? 원래 코사인 그래프랑 똑같네요. 오케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유지가 되고 있고 코사인 함수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주기 역시 2파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당연히 뭐 그려보겠어? y는 탄젠트 절대값 x도 그려보겠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계속 똑같은 방법 선생님 좀 훈련시켜드리고 있는데 선생님 이런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1학년으로 돌아가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를 그리는 걸 다시 듣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제 애로사항이 꼽히지.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1학년 때 배웠던 함수를 전체적으로 적용을 다시 한번 시켜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y는 탄젠트 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탄젠트 x의 주기는 파이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을 기준으로 파이만큼 가고 그리고 그거의 절반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지. 오케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x가 0보다 큰 구간만 그려서 나는 이렇게 그리려고. 자, 마찬가지로 이 뒤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시겠지. 이러면서 계속 할 거 아니니. 근데 걔를 뭐 하라?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나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테니까 이 부분을 접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쪽으로 역시 접어보시면 자, 이 부분은 접혀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고 여기는 이 부분은 접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역시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건데 조금 재밌는 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냐면 정의역을 제한시켜버릴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정의역을 제한시켜버리면 나머지 부분의 함수는 등장하지 않겠지. 오케이. 그랬을 때는 원래 탄젠트는 절대값을 갖고 있는 함수가 뭐냐면 최대 최소 갖고 있는 함수가 아니지만 정역을 제한시켜 버렸더니 뭐가 생겼어? 최소값이 생긴다. 이런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단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혹시 1학년 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x 자리에 절대값을 취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상상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냐면 y 자리에도 취해보지 않겠냐?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함수의 모습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꼴 중에서 이번엔 어디에 절대값을 씌울 거냐면 y 자리에다가 절대값을 취해볼 거야. 원칙적으로 이 함수는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y이기 때문에 y가 0보다 클 때와 y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그려야 하지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를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 순간을 그린 후에 그게 플러스 y든 마이너스 y든 동일한 결과를 할 테니까 플러스 y를 마이너스 y로 옮기라는 뜻은 어디에 의하여 대치도하는 얘기야? x축에 의하여 대치도하는 얘기지. 즉 y가 0보다 큰 구간 위쪽을 그려놓고 접어버려라 라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절대값 y는 sin x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겨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sin x 중에서 y가 0보다 큰 구간만 그리라는 뜻은 x축보다 위쪽만 그리라는 얘기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가들아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보조선 좀 긋게. 원칙대로 원래대로 하면 sin 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올 건데 오케이? 마찬가지로 반대쪽은 내려갔다가 올라갈 건데 오케이? 선생님 지금 실선으로 그린 부분은 x축의 위쪽에 존재하는 것이고 점선으로 그린 부분은 x축 아랫부분에 존재하지.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y가 0보다 큰 구간만 그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그려질 건데 점선으로 그린 부분은 그려지지 않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선생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 다음에 그려진 이 부분을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나 동일할 테니까 접어내리라고 했잖아. 따라서 그래프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해하시겠어? 가끔가다 학생들이 이거 갖고 좀 착각할 때가 있는데 무엇 가지고 착각하냐면 여기는 이 함수가 주기를 갖고 있냐라고 보시면 주기를 갖고 있는 건 맞아. 오케이? 분명히 동일한 부분이 반복되고 있잖아. 물론 얘를 함수라고 부르는데 무리가 좀 따라. 이유가 뭐냐면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를 주지 않고 그냥 이 실수 전체 내에서 함수야 이렇게 물으면 이건 함수가 아닌데 만약에 정의역을 제한시키고 난 다음에 얘가 주기성이 있어라고 하면 분명히 반복되는 구간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런데 얘가 y축 대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뭐가 반복돼? 동그라미 따위가 막 나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게 y축 대칭이다 혹은 원점 대칭이다 착각할 텐데 이걸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니?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y는 코사인 x도 그려보셔야 되는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건 절대값 y는 코사인 x라는 걸 그리고 싶은 거지. 아이디어는 아까 전과 동일해. 어떻게 그릴 겁니까? 라고 하시면 x축 윗부분만 그릴 거라고. 자, 그럼 그래프를 상상해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위에가 나와. 그리고 아랫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또다시 위에 부분이 이렇게 나와. 마찬가지 반대쪽으로도 아랫부분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다시 윗부분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 코사인 그래프 생각하시면 뭐 쉽잖아. 근데 아까 전에 뭐 이미 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실선을 그린 부분은 등장할 건데 점선을 그린 부분은 x축 아랫부분이니까 나타나지 않는다. 이해하시겠냐? 따라서 이 부분들은 안녕. 됐어.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나 동일할 테니까 위에 그려진 부분을 접어 내리시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바뀔 거다. 이해하시겠냐? 그럼 얘는 방금 전에 썼던 절대값 y는 sin x 그래프와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한 건 맞아. 그지? 근데 비슷하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차이점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주기성이 있고 얘도 주기성이 있긴 한데 오케이? 얘는 모두 있어? 대칭성도 존재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암기하려면 안 돼. 그래프를 보면서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는 불안하고 하니까 뭐 막 마냥 막 이렇게 적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렇겠구나라고 기록해 놓는 걸 되게 중요시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지금 너희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을 암기하면서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놓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연습해야 돼. 아시겠어? 자, 그럼 세 번째 탄젠트도 가보자. 자, y는 탄젠트 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난 그 중에서 절대값 y는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려보시면 자, 보조선 역시 잠깐 좀 그려놓고 할게.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는 이 부분이 등장할 것이고 여기는 이 부분이 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부분이 나와야 할 것이고 여기는 이 부분이 등장하겠지. 이 반대쪽에도 계속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등장할 것이고 여기는 이 부분이 나왔어야 했는데 선생님 점선을 그린 부분은 다 사라진다. 이해하시겠니? 걔들 사라지고 남는 부분은 뭡니까? 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아가들 요거 조심해.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대칭 이동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본능을 따라가지 마. 가끔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막 이거 접어서 이쪽 넘기는데 그러면 안 돼. 이유도 모르고 막 그냥 대칭 이동시키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어디를 접을 거냐면 y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나 같을 거라고. 그러면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나 같다는 얘기는 어디에 대칭 이동하라? x축을 하라는 얘기지. 따라서 이 부분을 접어서 내리시니까 이렇게 나올 거겠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접어서 내릴 거니까 이렇게 나오실 거고 이 부분을 접어서 내릴 거니까 이렇게 등장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혹시 그 다음에 어디에 한번 절대값 취해볼까라는 생각 해본 적 있니? 이미 배운 건데. x에 한번 취했고 y 한번 취했잖아.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의 논리적인 변태들은 x, y에 동시에 취해본다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세 번째 모습은 y는
fx가 기본의 시작인데 절대값을 어떻게 취해? y에도 취하고 x에도 취하려고. x, y가 다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삼각함수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y는 sin x라고 써줘 놓고 y 자리도 절대값 y로 바뀌었고 x 자리도 절대값 x로 바뀌었어요. 까지 이해하시겠어? 됐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x 또는 y에만 절대값이 취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하는 게 되게 좀 그래도 많이 불편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플러스 x일 때와 마이너스 x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 플러스 y일 때와 마이너스 y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얘는 절대값 기준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 y, 마이너스 y 두 개 기준이 있고 얘가 플러스 x, 마이너스 x 두 개 기준이 있어. 그러면 전체 나눌 수 있는 총 기준의 수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가 된다. 어떻게요? 하시면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이고 y가 음수일 때,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일 때 총 네 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우리는 사분면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지. 오케이? 근데 이거 역시 우리가 아까 전까지 써먹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 부분을 그려놓고 그 놈을 가지고 대치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상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이고 y니까 x와 y가 동시에 양수인 구간은 어디지? 1사분면. 그래서 현재 이런 그래프들은 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나 같을 거야. y축 대칭.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나 같을 거야. x축 대칭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간다. 자, 원래 사인 그래프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막 갈 건데, 오케이? 나머지 다 지우고 뭐만 그리겠다고? 1사분면만 그리겠다고. 이해하시겠냐? 1사분면만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나 같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y축으로 대칭 이동.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나 같을 거니까 x축으로 대칭 이동 하시게 되면 요 딱으로 생긴 그래프가 생기지. 됐습니다. 자, 보면서 읽어라. 주기성 있냐? 주기성 있을까? 없다. 주기성 없다. 주기라는 거는 일정 구간이 반복되는데 보다시피 그 반복되는 구간이 여기서 끊겨버려. 이해하시겠어? 두 번째 대칭성은 있냐? 대칭성은 있다. 오케이? 그럼 어디 대칭인지도 읽어내볼래? 어디 대칭? x축 대칭 또 그렇지 y축 대칭 또 원점 대칭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프를 보면서 읽어라. 아시겠니? 자, 당연히 사인 했으니까 코사인도 하자. 자, 절대값 y는 코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아이디어 한번 이해하니까 되게 쉽지? 아,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래? 라고 하시면 x가 y가 양수인 1사분면 그려놓고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를 끄집어낼 건데, 자,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생겼걸랑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생겼걸랑. 됐어? 자, 대칭 이동 대칭 했더니 여기는 이 새끼 반쪽 넘어갈 것이고 이 부분이 띄어서 넘어와서 이렇게 오겠지. 자, 그 다음에 다시 x축 대칭됐더니 아래로 내려갈 거야. 내려올 거고 내려올 거야. 됐음. 자, 역시 읽어봐라. 그려놨으면. 가운데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다. 자, 다 그려놨더니 얘는 어디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and x축 대칭 이동 and 원점 대칭 이동으로 된다. 아시겠니? 오케이. 자, 그럼 탄젠트 그래프까지 그려봅시다. 역시 y 자리에도 절대값, x 자리에도 절대값. 역시 아이디어 동일하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할게. 자, 1사분면에서 여기서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려지겠지. 1사분면만 그린 뒤. 자, 대칭 이동하니까 여기서 나타나겠지. 그리고 한 칸 띄고 여기서 나타나겠지. 그런 다음 x축 대칭 이동 내려오겠지. 내려오겠지. 내려왔지. 됐습니까? 오케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 선생님이 지금 되게 정성스럽게 정리는 해드렸으나, 그리고 너희도 되게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으나, 두 번째, 세 번째 꼴은 너희들이 함수를 풀 때 그다지 자주 만나는 유형은 아니야.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함수가 아니어서. 그죠?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라고 하는 단원에서 그래프를 연관시켜서 그래프상 함수 파악하기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가 함수가 되려면 x축에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항상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지. 그래야 함수일 수 있지. 근데 얘는 보다시피 그딴 건 다 깨져.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못 만나. 뭐 어디서 봅니까? 라고 하시면 보통 학교 시험에서 보통 자주 묻는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다음 중 보기에 있는 그래프 중 함수 중 다음에 있는 뭐 보기에 있는 어떤 것 중 대칭성이 있는 걸 찾으시라. 아니면 삼각함수니까 주기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고르시라.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기본형이 주기성이 있다는 건 다 알거든. 근데 거기다 절대값을 몇 개 씌워버린다던가, 아니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가우스기 몇 개 취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그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황하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틀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때 너희가 빠르게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아이디어가, 이게 뭐 되게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 기호가 어디 취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거냐라는 걸 말해준 거니까, 삼각함수에만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우게 될 모든 함수 또는 너희가 배워왔었던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가능해. 아시겠지? 그러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래. 오히려 우리 눈에 자주 보이게 되는 건 4번 꼴을 정말 자주 보게 되는데, 4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야. 절대값을 취하면 대부분 이렇게 취해.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인데, 선생님 x에도 취해봤고 y에도 취해봤고 x, y에도 다 취해봤는데 절대값을 또 어디다 취해요? 라고 하시면 절대값을 함수 전체에 취할 수 있어. 오케이. 자, 너희가 언제 이런 걸 봤습니까? 라는 것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자, 요거랑 착각하면 안 돼. y한테 취한다는 얘기랑 착각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치자고. 그때 여기 y자리에다 절대값을 취한 함수와, 오케이, y는 너네가 본 건 이거일 거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함수를 주고 난 다음에 여기 전체의 절대값을 취한 함수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건 자주 종종 보거든. 오케이? 당연히 선생님 지금 구분시켜 드리고 있지만 이 두 개의 기호는 같은 기호의 뜻이 아니야. 아시겠어? 얘는 뭘 의미하냐면 y가 0보다 큰 구간, 즉 x축보다 윗부분을 그린 다음에 걔를 x축 대치도라는 뜻이고, 여기는 얘는 무슨 의미 갖고 있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1이 양수면 그냥 그리시고 음수면 부호 바꾸세요라는 뜻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너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그릴 때 제일 많이 쓰는 행위가 뭐냐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그냥 냅두고 x축보다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접어 올렸었어. 기억나시니? 오케이.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면 얘는 접어 올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나 그냥 y는 x제곱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돼버려. 예셨어?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함수에서도 똑같은 아이를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인데, y는 sin x 전체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을 때, 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자, 원칙적으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미안, 야, 잠깐만, 선생님 여기 잠깐 봐봐. 너희도 이거 그릴 때 좀 의도하면서 그려. 흰색으로 먼저 그냥 살짝은이 그려, 사인 그래프. 오케이? 너희도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뭘 또 되게 토끼 눈처럼 쳐다보고 있어. 제가 뭔 말하려나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양수인 부분, 이 그래프가 양수인 구간, 즉 높이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x축보다 위에 쪽이겠지. 걔네들은 그냥 냅두고야. 그래서 이 윗부분은 그냥 냅두셔. 오케이? 그러면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x축보다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은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나가라는 뜻이어서 얘를 접어 올리는 거야. 그래서 흰색 부분이 사라지고 빨간색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 이해하시겠니? 떼씀등. 야, 그럼 내 말 잘 들어. 얘는 조금 선생님 아까 말했던 거 좀 중요하걸랑?
왜냐면 2번이나 3번 따위는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뭐 주기가 있냐 없냐, 대칭성이 있냐 없냐, 뭐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너희 문제 풀면서 정말 빈번하게 자주 보이게 되면서 뭐 갖고 괴롭히기 시작할 거냐면 원래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의 주기가 얼마지? 2파이였지. 근데 보다시피 아래쪽 내려간 부분을 접어서 올려버리다 보니까 이 흰색 부분이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 이 부분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빨간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래프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주기가 얼마라 물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대답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대로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였었는데 주기가 어떻게 돼버렸어? 파이로 짧아져 버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꼴에서 b값만이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절대값 기호도 주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b값으로 한번 흔들어 놓고 절대값을 취해버리면서 주기를 또 한번 바꿔버려. 그리고 이게 마냥 매번 똑같이 바뀌냐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너희가 만약 절대값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함수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주기를 체크하셔야 돼. 그냥 대충 공식에 때려 박아서 주기 구하기 시작하면 매번 틀린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주기가 변경된다라는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래. 아시겠지? 오케이. 그럼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역시 생각해 봅시다. 자, y는 코사인 x를 그릴 건데 한번 생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응용하는 건 되게 쉬워. 절대값 코사인 x는 역시 마찬가지로 x축보다 윗부분은 그냥 냅두시고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란 뜻 아니겠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 일정 기간 뛰고 다시 또 위쪽에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코사인 그래프였을 텐데 원래 아래쪽은 이렇게 내려와 있었을 텐데 걔를 접어 올려라 라고 했으니까 다시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겠지. 그럼 얘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가 동일하게 줄어든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습니다. 자, 마지막 탄젠트 그래프까지만 정리해 놓고 우리 잠깐 문제만 풀고 싶시다. 생각해보니까 쉴까 하는데 문제 풀고 싶시다. 자, 3번 탄젠트 그래프는 y는 탄젠트 x라고 하는 그래프에 절대값이 함수 전체에 취해져 있을 때 자, 원칙대로 원래대로면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내려갔을 텐데 걔를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갔을 텐데 걔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받게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와서 내려갔을 텐데 접어 올렸을 테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 됐습니까? 그럼 질문. 야, 우리 아까 전 사인의 주기가 절대값을 취했더니 2파이에서 뭘로 바뀌었어? 파이로 바뀌었지.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에서 절대값 취했더니 뭘로 바뀌었어? 파이로 바뀌었지. 자,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파이였으니까 얼마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절대값을 너희가 너무 단순화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주기가 절반이 돼 이렇게 어정쩡히 알고 있으면 그 함수가 무슨 함수냐, 그 함수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매번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거를 너희가 암기나 혹은 대충 공식으로 대입해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래서 항상 주기 따위를 물어볼 때 혹은 절대값을 그리는 그래프들이 만났을 때 너희가 무작정 나 이거 못 그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딱 봤을 때 정형화되어 있는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이면 즉 x 자리가 절대값으로 바뀌었든 y 자리가 절대값으로 바뀌었든 아니면 동시에 바뀌었든 아니면 함수 전체 절대값이 취해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 파악이 되면 너희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교재에 9번 문제랑 10번 문제 두 가지만 좀 풀어봅시다. 응? 나 왜 못 찾겠지? 아, 여기 있구나. 예. 자, 9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분명히 문제에서도 그려라 라고 돼 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y는 절대값 2 sin 3x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y는 sin x 이런 것만 절대값 취하겠어. 그치? 이렇게 변형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리시고 난 다음에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다는 꼴이 선생님 아까 정리해뒀던 함수 중에서 네 번째 중에 되겠지. 그때 어떤 방법을 취했었냐면 x축 위에는 그냥 냅두고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라 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2 sin 3x를 그리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 2 sin 3x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라 믿는다. 주기는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시면 3분의 2파이로 바뀌었을 것이고 최대값, 최소값은 풀마 1에서 풀마 2로 바뀌었다 이해하시겠니? 자, 그리고 시작점과 끝나는 점은 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작점은 그대로고 끝나는 그 라인은 달라졌어. 오케이? 그러면 위에 2, 아래에 2, 그 다음에 시작점은 0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끝나는 지점의 포인트는 어디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3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절반으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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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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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겠지. 자, 그럼 사인 그래프 그려보시면 사인 그래프의 시작점의 높이는 0이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건데 반대쪽도 내려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됐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릴 의도 아시겠지? 오케이, 점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접어 올려야 하니까. 따라서 접어 올리셨더니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파악해 보니 최대값은 2이고 최소값은 얼마야? 0이더라. 주기는 얼마가 돼? 라고 하시면 3분의 2파이에서 절반으로 잘렸기 때문에 3분의 파이가 주기로 바뀌더라. 됐습니까? 이해하셨음? 오케이?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절대값 y는 절대값 4 코사인 2분의 1 x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 역시 어떻게 생겨먹었니? 라고 하시면 보다시피 절대값 안에 함수가 들어있고 함수 전체의 절대값을 취한 모습이니까 저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x축 아랫부분 접어 올리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안에 있는 것부터 또 빠르게 한번 그려보실란 게 자, 최대 최소는 풀마 4로 바뀌었을 것이고 2분의 1 x니까는 주기는 4파이로 바뀌었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포인트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평행도 하지 않았으니까 끝나는 지점값이 4파이였을 거야. 그리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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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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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야. 자, 마찬가지 반대쪽도 내려갔다 올라오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인 거야. 자, 함수 전체 절대값 취했으니까 아랫부분을 뭐 위에 있는 걸 대치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얘들아, 만약 내가 요 위에 실서되어 있는 부분을 내리겠다. 그건 어디에 절대값 취해져 있을 때? y의 절대값 취해져 있을 때. 오케이,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랑 같을 거야. 근데 얘는 함수 전체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점선 부분을 접어 올리겠다는 얘기야. 따라 접어 올리셨더니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탄생할 것이고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 주기는 얼마? 4파이의 절반에 해당할 거니까 2파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풀고 잠깐 쉴게요. 여기서 조금 개미 똥꼬만큼 더 한 발 들어간 게 그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 보시면 자, y는 절대값 탄젠트 2분의 1 x가 있고 플러스 1이 있지. 함수를 볼 때는 항상 끊어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수학은 항상 그게 중요해. 끊어서 보는 연습을 하는데 뭐냐면 선생님 여기 있는 이놈은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는 게 아니신데요. 플러스 1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건 어떻게 하죠? 라고 생각이 들 때 너희 스스로 어떠한 생각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자, 내가 일단 주황색 동그라미 처리된 부분은 그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 함수 전체 절대값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놈을 그리고 난 다음에 걔한테 1을 더하라 라는 뜻은 정확하게 y축으로 한 칸 끌어 올려라 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이걸 그리는 순서는 제일 먼저 탄젠트 2분의 1x 그리고 절대값 취한 뒤에 y축으로 끌어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순서 들어가 볼까? 탄젠트 주기 바꿔버렸다. 2분의 1 앞에 있으니까 탄젠트 원래 주기는 파이인데 2분의 1 앞에 곱해졌으니까 2파이. 따라서 주기만큼 오른손에 선 긋고 그거의 절반 잘라놔. 그래서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야. 반대쪽도 파이, 2파이. 이 상황에서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절대값 취할 거니까 올라갔겠다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그 옆에도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터인데 올라갔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들이 탄생한 게 여기까지가 절대값 탄젠트 2분의 1 x 그래프인 거죠.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1만큼 올려라라는 뜻은 현재 높이가 0인 이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위로 한 칸씩 다 올리라는 얘기지. 따라서 얘네들의 꼭지점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1로 올라오게 되면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되는 거죠. 최대값 뭡니까? 없어요. 최소값 얼마입니까? 1이요. 주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그러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얼마요? 2파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음각 공식 가보도록 합시다.